예, 반갑습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에서 연구소장 겸 신기술 융합 사업부장 맡고 있는 이상준입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발표를 해본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참 인간적이고 좋네요. 그 비대면 발표를 그동안 몇 번 했었는데요. 카메라 앞에 두고 아무도 없는데 발표한다는 게 참 어렵고 어색하더라고요. 오늘 참 좋긴 한데 오늘 또 긴장이 되네요. 좀 실수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CDR인데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엔 CDR이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DR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게 EDR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NDR도 있고 MDR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려들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CDR하고 EDR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즈잖아요. CDR은 컨텐츠 디스암 앤 리컨스트럭션이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컨텐츠 무해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어색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디스암을 무해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코비드 환경 이후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CDR이,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하고 CDR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비드-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코비드-19 발생 이전의 세상이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고 더 뉴노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우리의 당면 과제는 이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을 하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컨텐츠 보안 쪽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 업무 형태도 굉장히 변하고 있죠. 다들 체험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언택트 비대면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생활화될 거고 일반적인 어떤 업무 스타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트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사 담당 관리자 한 800여 명한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00명 이상이 그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코비드 상황이 종료가 돼도 그거는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직원들의 어떤 로열티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할 거냐,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인프라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보안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작년에 그 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거 보면 실제로 원격 근무 인프라를 갖춘 기업이 국내에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제 올해 조사한 거를 보면 이거 경총에서 조사한 건데요. 34% 정도가 실제로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대기업이 더 많이 하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그 빈도는 작아지는데요. 이거 두 개를 좀 보면 한 30% 이상의 기업은 인프라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해커들한테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는 방법들을 보면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보면 원격 접속하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집에서 그걸 통해서 회사 자신의 PC에 접속을 해서 회사에 있는 것처럼 업무를 보는 스타일이 있고요. VPN을 설치를 해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는 회사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겠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예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을 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PC나 노트북 이런 게 인터넷에 직접 접속을 하게 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회사 안에 있으면 회사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울타리가 있잖아요. 네트워크도 그렇고요. 거기 이제 경계에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안 투자를 해놓습니다. 방화벽이니 IPS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놓잖아요. 어느 정도 안전한 환경에서 PC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터넷에 바로 노출이 되는 PC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프라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인프라만이 아니고 그런 개인들이 갖고 있는 PC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회사의 중요 정보가 집에 있는 PC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이 내재가 돼 있다, 이런 상황이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환경, 재택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른쪽 아래편에 있는 악성 파일 위협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걸 통해서 네트워크 접속을 하기 위한 어떤 VPN의 IP 주소라든가 또는 사용자의 크리덴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단초가 시작이 되는 게 사실은 악성 파일을 이용한 위협, 공격, 이걸 통해서 그것들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위협들이 발생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악성 파일 위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위협들을 보면 지금 뭐 코비드19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그런 해킹 기법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트워크 가용성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 저도 이제 재택근무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인터넷이 좀 느려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일하는데. 사실 뭐 검색하는 거 이런 거 좀 불편할 뿐인데, 근데 집에서 원격으로 회사에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 인터넷이 느려지면은요,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회사에 접속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스 공격도 있을 수 있겠다, VPN을 공격하는. 그러면 이제 회사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도 좀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가용성도, 그러니까 인터넷 쪽의 네트워크 가용성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는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그렇게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PC가 직접적으로 접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 설치해 놓은 방화벽이 그 PC를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기존의 투자가 사실 상당히 좀 약화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원 확인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얘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죠. 실제 사례들을 보면, 근데 이제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일을 통해서 어떤 악성 코드를 전파하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60% 정도가 그런 걸 이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키워드로 포함한 공격에 대한 성공 횟수가 뭐 3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이슈들을 이용을 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실제 공격 사례인데, 미국하고 아시아 지역 한 100개 정도 기관, 기업 대상으로 CEO의 개인 메일을 해킹을 해서 그 메일 계정으로 임직원들한테 가운데 있는 PDF 파일 같은 거를 보낸 거죠. 코비드 관련한 문서가 오피스 365 원하드에 들어있으니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걸 클릭을 하면 실제로 이제 오피스 365 로그인 계정 창이 뜹니다. 근데 저게 피싱인 거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면 그게 이제 노출이 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VPN 같은 거 접속을 하고, 저게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 이런 게 되겠죠.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저런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게 되고요. 재밌는 게 요즘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저 이미지처럼 돼 있는데, 오피스 문서를 열었을 때
컨텐츠 사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야 실제로 악성 코드가 이네이블 되거든요. 동작을 하게 되면 그 버튼 안 누르면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버튼을 누르게 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네이블 컨텐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요. 버튼을 누르라는 유도하는 거죠. 실제로 누르면 감염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APT 공격 시나리오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담당자들, 사람들은 그 타겟을 분석을 하죠. 주로 이제 개인 메일 계정을 탈취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아까 보신 스포피싱을 하기 위한 메일을 보내고 문서를 열어보게 되면 해당 PC가 감염이 되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네트워크나 서버에 침투를 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중요 정보를 탈취를 하는 이런 루트로 APT 공격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도 그 악성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행 파일을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문서형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 속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스타일로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악성 코드를 포함한 파일을, 이 바이러스 토탈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60여 개 백신 엔진을 모아놓은 데 있거든요. 거기다 실제로 이제 이게 악성 파일이냐 테스트를 해보면 잘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액티브 컨텐츠라는 표현을 많이 해드릴 건데, 액티브 컨텐츠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오피스나 이런 워드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제 제공하는 기능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동영상 편집을 워드가 해줄 수는 없고 이런 거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나 개체들을 문서 안에다가 끌어다 넣어놓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기능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동작하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컨텐츠라고 표현을 하고요. 매크로나 뭐 자바스크립트 뭐 저런 형태들이 전부 다 액티브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것들이 문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액티브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 만들어진 악성 코드를 문서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일반적인 문서인 것처럼 아까 보신 그런 코비드 관련한 뭐 매뉴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사용자한테 메일로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저걸 열어보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액티브 컨텐츠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가 동작을 해서 해당 PC를 장악을 하게 되는 이런 루틴으로 돌아간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액티브 컨텐츠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CV 실제로 찾아보면 저런 액티브 컨텐츠 관련한 위협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건 일부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를 보시게 될 겁니다. MS 오피스라고 키워드 넣어서 찾아보시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는 매크로인데 워드 메뉴 중에 보시면 매크로 편집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저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넣으시면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에서 malware.site.com의 ransomware.exe를 temporary folder agent.exe로 저장을 하고 동작을 시켜라라는 의미예요. 얘 자체가 랜섬웨어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일이 특정 사이트에서 ransomware.exe를 다운로드를 해서 동작을 시켜서 그 PC를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매크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것들을 넣어놓게 되고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을 바이러스 토탈에 물어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절반도 이게 악성 코드, 악성 파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요건 이제 셋업, 저 버튼을 누르면 뭔가 셋업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 저게 셋업이 아니겠죠. 적어도 랜섬웨어일 가능성이 크고 저거는 저 exe 파일 자체를 워드 파일 안에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저 버튼을 누르면 그 저장되어 있는 exe 파일이 동작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이제 DD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한 건데, 아까 보시면 컨텐츠 사용이라는 버튼 눌러야 액티브 컨텐츠가 동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런 버튼을 안 눌러도 동작을 합니다. 이거는 PDF에 들어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요 색깔 반전되어 있는 요 부분이 지금은 메시지 창이 뜨게 돼 있어요. Hello from PDF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메시지 창이 뜨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 아까 보신 그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주 쉽게 PDF 파일이 그 랜섬웨어 EXE 다운로드를 하겠죠. 기존에 이제 악성 코드 대응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신이고요. 시그니처 기반으로 하는 백신, 또 하나 이제 샌드박스 기반으로 하는 APT 장비들이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 이제 시그니처 기반으로 하는 백신, 아까 보신 것처럼 앞에 그 워드 안에 들은 매크로를 가지고서 그 바이러스 토탈을 물어보면 지금 10개밖에 악성 코드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백신은 뭐 속도 문제이기도 한데 전체 파일에 대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악성 파일 DB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신 그 매크로를 사용자가 저장 버튼 한번 누르면요, 완전히 새로운 파일이 되거든요. 시그니처는 새로운, 완전히 DB 그 백신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언노운 제로데이가 되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기는 하는데, 여전히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샌드박스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위를 분석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로데이 디텍트를 좀 해보자. 샌드박스 기술이 많이 나왔죠. 근데 악성 코드들이 샌드박스 환경이냐, 지금 이거를 찾고 그 가상 환경이면 우회하기 위한 동작을 않는 이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마우스 스크롤을 하면 동작을 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샌드박스가 구비를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쉽게 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 거 보시면 코드 난독화를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그니처가 되고요. 난독화 한 번 더 돌리면 아까 보신 그 매크로, 다운로드한 매크로 저렇게 난독화한 거예요. 한 번 더 돌리면 또 새로운.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거는 실제 오픈소스 샌드박스 중에 볼륨, 그러니까 디스크 볼륨 아이디가 계속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그 디스크 볼륨 아이디이냐를 판단을 하고 이면은 동작을 안 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우회를 하는, 아니면 동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리얼 환경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쉽게 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한계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CDR이라고 하는 게 대응 기술로 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클라우드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회자가 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기업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단말이나 사용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기존의 기업 보안이라고 하는 게 체계가 설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여러분 됩니다. 사실 회사 안에 들어와서 네트워크에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안에 있는 단말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사용자 인증만 해요. 아이디 패스워드만 물어보고 맞으면 접속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신뢰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라우드 환경 그렇지가 않거든요. 클라우드에 어떤 울타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데 어디서, 회사 안에서 하는지 집에서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사용자 식별하고 인증하고 그런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언택트 환경에서 당연히 그렇죠. 회사 울타리 바깥으로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악성 코드 대응하는 것도 기존에 백신과 샌드박스라고 하는 방어적 입장에서 CDR이라고 하는 제로 트러스트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근데 CDR이 제로 트러스트냐? 아까 보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매크로이거든요. CDR을 돌리면 이게 매크로 창에 보이는 거고요. CDR을 돌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매크로가. 그러니까 CDR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 액티브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성 코드로 활용될 수 있는 오브젝트들, 문서 안에 있는 그게 액티브 컨텐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액티브 컨텐츠가 악성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CDR은. 악성인지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사용자 데이터에 무관한 액티브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악성 코드로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CDR에서는 액티브 컨텐츠가 그 악성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 데이터에 영향을 안 주면 삭제를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근데 그 매크로가 함수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싹 지워버리면 문서가 안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재조립을 하는 거고요. 재조립을 해서 무효하기 전에 사용자가 봤던 화면하고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효화를 하고 재조립을 하는, 그런데 액티브 컨텐츠가 악성이냐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워진 액티브 컨텐츠 중에는 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양성 액티브 컨텐츠가 삭제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의한 어떤 손해, 이거보다는 그 제로데이 대응을 하는 이런 측면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최대한, 그리고 정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용자 데이터에 영향을 안 주도록 재조립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게 제로 트러스트냐? 기존의 메일 보안 제품 같은 경우 보시면 대응을 하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 모르는 메일 주소에서 온 거는 열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백신 가지고서 이제 한번 검사를 해본다, 처음 본선을.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CDR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건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건 간에 모든 첨부 문서는 무효화를 합니다. 그러면 뭐 양성은 양성대로 남아 있을 거고요, 악성은 악성대로 없어지겠죠, 액티브 컨텐츠가. 그래서 전부 다 무효화된 파일을 사용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텐츠 입장에서 보면 제로 트러스트적인 입장이다,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모든 나한테 유입되는 문서 파일은 무효화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로 트러스트 접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지자체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CDR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CDR은 악성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화를 했다고 해서 지금 악성 코드를 대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CDR 개념은 굉장히 좋은데, 효과가 있는지 입증이 돼야 사업을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걸 준비를 좀 합니다. 저희 서버에 보시면 백신하고 CDR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백신이 악성이라고 판단하면 CDR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드롭하면 됩니다, 그 문서는. 이제 백신이 양성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이제 CDR을 돌리게 되는데, 이런 가정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양성이라고 판단을 해서 무효화를 다 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그 백신은 매일 시그니처가 업데이트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악성이라고 백신이 판단했는데 그걸 가지고 CDR 히스토리를 뒤져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백신이 양성이라고 판단했을 때 CDR로 무효화를 한 거예요. 백신이 모를 때, 백신이 악성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때 무효화를 해서 악성 코드 제로데이에 대응을 한 거라는 거죠, 사실. 저런 게 하나만 발견이 돼도 CDR 도입 효과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매크로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내용이. 근데 이 매크로가 여러 파일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CDR 그 액티브 컨텐츠만 이렇게 뜯어내는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런 매크로 아까 악성 코드가 동일한 게 서로 다른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악성이 아니어도 그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악성일 개연성이 큰 거죠. 그거를 저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파일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실제로 이제 백신에서 어느 날 감염이 됐다 그러면 거기 연관되어 있는 파일은 전부 악성 파일이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폭넓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하는 게 전부 대부분 바이너리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소스 레벨에서 함수들을 이렇게 시퀀스를 이렇게 분석을 좀 해서 위험도를 좀 판단하는 이런 기술들을 포함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 과제를 이용을 해서 아까 뜯어놓은 액티브 컨텐츠를 따로 모아서 로그처럼 만들어서 파일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돌려서 얘가 악성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실 전체 파일을 분석하는 것보다 액티브 컨텐츠만 뜯어놓고 분석을 하면 굉장히 정확도는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탑재를 곧 하게 될 겁니다. 충분히 도입에 대한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도입 사례는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에 파일이 유입되는 채널들을 보면 대부분 저 4가지거든요. 제일 많이 오는 게 이메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웹에서 다운로드 하는 경우도 많고, 서버에서 다운로드 하는 경우, 또는 이제 USB 같은 주변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케이스에다 전부 다 CDR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일 보안에다가 CDR을 붙여 놓으셔도 되고, 요즘 뭐 아이솔레이션, 원격 접속하는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파일 다운로드 할 때 CDR을 실제로 붙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미지 같은 것들 퍼블리싱 해주는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좀 있으세요. 배너 광고 같은 거 이미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이미지에도 악성 코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보안 사고가 있었어요. 그 퍼블리싱한 이미지 다운로드한 분이 감염이 된 일이 좀 있거든요. 그 회사가 굉장히 존립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서, 그런 고객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서비스 하는데도 CDR을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사 같은 경우도 PDF로 그 기사 서비스를 하시잖아요. 그때도 무해화를 해서 내보내는 게 안전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정부나 기관에서 어떤 증명서 발급할 때도 요즘에는 CDR을 적용을 해서 무해화한 다음에 전송을 해주는, 망연계, 외부에서 이제 파일 들어올 때, 이때도 이제 CDR 적용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엔드포인트의 PC 베이스에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런 엔드포인트 버전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곧 런칭을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활용을 하시면, 사실은 저는 채널들에다 다 끼워놓지 않고 PC에서만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저희 회사의 데모 페이지입니다. 실제로 한번 접속을 하셔서 파일을 한번 올려보세요.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좀, 어떤 내용이 지원됐는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